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기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까지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럼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외교관계의 핵심은 4대 교린책. 그래서 4대랑 교린이 끊겨요. 그래서 4대는 말 그대로 뭡니까? 4대주의 할 때 4대조, 대중국 외교예요. 조공관계입니다. 조공관계. 그래서 동아시아권에서 최고 지배자는 황제고요. 형식상 황제의 신하가 되어서 그래서 사신단 보내고 왔다 갔다 해서 주고받는 것이 이게 4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는 뭐냐면 중국 이외의 나머지 기타 이민족. 그래서 중국이 대중하고 우리는 작으니까 소중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오랑캐예요. 비칭이죠.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를 어떻게 상대하느냐? 화친과 전쟁을 병행합니다. 그럼 말 잘 들으면 당근을 내밀고요. 그 다음에 뭐 손을 덥석 물어. 아, 아파. 그럼 뭐야? 채찍으로 때리는 거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화친만 했다 틀려요. 전쟁만 했다 역시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 뭡니까? 화친과 전쟁은 뭡니까? 병행입니다. 화전 양면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대 교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조선 초기부터 대원군 때까지 일관된 정책이에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냐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국가고요. 사치 뭐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교역의 증대를 싫어한다. 교역량이 늘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는 대중국 외교나 그 다음에 기타 이민족과의 교류 어떤 거야? 철저한 통제 하에서 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뭐 교역량이 뭐 늘어난다 할 경우는 그걸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4대 교린인데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제한된 외교관계 이외에는 우리가 더 넓히거나 늘리거나 안 한다. 기본적으로 쇄국이에요. 자, 그러면 대원군 때까지 일관된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원군이 보통 뭐 쇄국했다, 문호개방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원군 이전부터 안 했던 거예요. 대원군이라고 해서 뭐 특이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야? 선왕 대대로의 정책을 계산한 거고 그럼 대원군은 뭡니까? 뭐가 문제야? 그때 왕창 온 거예요. 그때 뭐 서양 오랑캐니 우르르 와서 문호개방이라 장사하자 할 때 뭡니까? 그때 대원군이 선왕의 정책을 계승해서 문호개방을 안 한 겁니다. 결국 문호개방을 한 거지. 그 뭡니까? 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문호를 개방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큰 틀거리로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쇄국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를 하는 나라도 막 무역량이 막 늘고 하는 거 싫어해요. 이걸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거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4대 교린 방금 얘기했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건국 직후부터 명나라와 그러니까 중국과는 친선관계, 정권과 국가의 안정이고요. 중국 이외의 주변 민족, 그래서 그때는 뭐 비하했지. 오랑캐하고는 교린 정책입니다. 자, 일관된 외교 정책이다. 방금 얘기했죠. 4대 교린 정책은 상대 국가가 달라지더라도 조선시대 전 시기, 대원군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외교 정책입니다. 자, 4대 정책, 그래서 대면 관계예요. 그래서 형식적 조공 관계, 그래서 조공 관계로 맺어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보편적 국제 질서입니다. 외교 정책으로 중국이 주변 제국이 중국의 연호를 쓰고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독립성은 보장합니다. 서로의 독립성이 인정된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예속 관계는 아니에요. 물론 국력이 강하거나 이 상황에 따라 뭡니까? 뭐 영향을 받긴 하는데 뭐 가서 뭡니까? 우리가 뭐 속국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이 어려워질 때 뭡니까? 우리가 가서 뭐 삥을 뜯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대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이런 관계를 맺어왔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는 인식이 어떤 거냐? 얘네들은 길들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 뭐 조선 사람 한국인들은 뭐 자존심이 세고 뭐 남에게 머리 숙이고 뭐 들어가기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다른 민족들 막 융화시키고 막 할 때 뭡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고집이 세더라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대대로 어떤 거예요? 북방의 유목민족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굳이 척을 강하게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황제 하면 뭡니까? 뭐 선물을 더 많이 준다거나 뭐 이런 관계예요. 자, 교린정책, 일본과 여진 등의 주변 국가입니다. 평화적인 회유책과 무력토벌. 그래서 뭡니까? 얘기했죠. 화친과 전쟁이 뭡니까? 양면책입니다. 이걸 병행한 거예요. 화친과 전쟁 뭡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상황에 따라
자, 그래서 외교정책이다. 자, 국토의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자, 불편한 관계가 유지된 적도 있다. 우리가 태조할 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성계가 친명파고요. 자, 여러분 우왕 때 위화도 회군했죠. 그러니까 명나라랑 전쟁하자라고 할 때 뭡니까? 이성계가 회군해서 전쟁 안 한 거지. 이 이야기를 당연히 중국의 황제, 중국의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알아요. 아는데 갈구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뭐냐면 이성계와 사대부가 친명파이고 한데 갈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명나라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조선도 만들어진 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하는 거야? 길들이려고 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왁 세게 한 뭡니까? 뭐 형님 우리 이렇게 우리 좀 더 머리를 숙일게요. 원래 이걸 기대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성계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군인이죠. 그러니까 계속 갈구니까 이성계가 화가 나는 거지. 그럼 요동정벌해 해서 요동정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 때 뭡니까? 전쟁 준비를 할 정도로 정말 불편한 관계였던 거죠. 이 이유는 뭐냐? 명나라가 갈군 거예요. 고명인신 문제입니다. 고명인신이라는 게 있어요. 역대 중국 왕조에서 이웃나라 왕이 즉위하면 고명, 임명장과 인신, 도장을 내려 이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적이긴 해요. 자, 새로 개창된 조선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죠. 그다음 표전문 문제. 자, 명이 조선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사신 정총이라는 사신이 표전문 외교문서입니다. 명을 방문했는데 이 문서의 표현이 불손하다. 정총을 구금. 정총은 끝내 조선 귀국 못하고요. 병사합니다. 또 사신을 붙잡아서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건 대단한 외교적 결례인 거고요. 여진 문제입니다. 자, 원명 규칙 때 요동지방의 여진인이 고려와 조선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 원을 몰아낸 명은 요동 개발을 위해 조선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송환을 요구했다. 거기 있는 인구, 통제가 된다면 중요해요. 노동력이거든. 이를 계기로 양국 사이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도전에게 시킨 거지. 요동정벌 준비. 군사훈련과 군량 및 비축을 했으나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에 요동정벌 특히 안 된 게 뭐야? 누가 제거해요? 왕자인한테 태종이죠. 태종. 자, 여러분 만약에 명나라도 건국이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북쪽 지방의 몽고족도 여전히 세요. 이 상황에서 조선까지 뭡니까? 뭐 칼을 뽑아들고 전쟁한다 그러면 명나라가 부담이 엄청나거든. 실제로 전쟁 준비하니까 전쟁을 준비했더니 명나라는 당황한 거지. 근데 이방원이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을 제거했죠. 그럼 뭐야? 태종이 왕되니까 중국과 친해진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많이 나와요. 종계 변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좀 나옵니다. 이성계가 고려 말의 척신 이인님의 아들이다. 고려 말에 조선시대의 역사책엔 뭡니까? 이인님을 간신으로 묘사를 하는데 간신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인님을 몰아낸 게 이성계잖아. 자, 근데 이게 대명회전, 이게 중국 쪽의 기록입니다. 기록했다. 이게 중국 쪽의 공식적 기록이기 때문에 뭐 중국 애들이 이걸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 태조가 고려 말에 조선 쪽의 기록이 하면 고려 말의 간신의 아들로 중국에 기록돼 있다. 당연히 수정을 요구하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 뭡니까? 200년 수인 선조 때 가서야 해결됩니다. 바꿔달라고 할 때 뭡니까? 걔들도 귀찮으니까 안 바꿔주거나 아니면 갈구려고 안 바꿔주거나 막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후에 태종, 조선이 승인됩니다. 양북 사이의 관계가 개선,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정리하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자, 왕권 강화를 하려는 방법은 어때요? 외교적인 안정을 깔아놓고 내부에 있는 혁신이나 공신을 뭡니까? 작살내는 거죠. 어떤 거야? 광종대입니다. 외교적인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를 뭡니까? 작살내는 거예요. 자, 다음 뭡니까?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권 강화를 한 게 태종이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뭡니까? 광종 때 송나라와 수교했고요. 그럼 태종 때 뭡니까? 명과 관계가 개선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정리하기 쉬워요. 공부하는 팁입니다. 팁. 자, 세종때입니다. 중국으로 지나치게 유출되던 금은 세공품. 그다음에 공여 문제가 해결됐다. 이건 은근히 나와요. 고려 말부터 뭡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을 뭡니까? 중국에 보냈던 것이 쭉 이어지다가 이게 세종 때 해결된 겁니다. 자, 사절 파견. 조선에서는 명에 대해서 1년의 숫자의 정기적 사절입니다. 사신을 보낸 거지. 그 밖에 수시로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사절과 부정기사절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동지사. 읽어보시고요. 사은사, 주청사, 진화사, 진위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뭡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이거만 하시면 돼요. 박스 이렇게 묶어.
뭐냐? 중국과의 관계다. 조공무역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다. 그래서 특징이다. 내정간섭 부대입니다. 조선은 명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대 정책을 견지 쭉 이어갔으나 명예 내정간섭은 없어요. 자, 문화교류와 물품교육이다. 자, 사절의 교환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겁니다. 외교적으로 사실 보내는 건데 사절의 왕래는 조공품,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답례품을 받는데 자, 보시면 뭡니까? 여기 있는 정기사절과 뭡니까? 부정기사절이 있는데 이걸 뭡니까? 이 박스로 해서 뭡니까? 뭐 했냐? 뭐 무역했다. 현진문화의 수입과 물품교육이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 이름 아시면 됩니다. 대중국과의 관계다. 자, 근데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뭐 우리가 가서 뭡니까? 뭐 중국에게 절하고 뭐 선물 바치고 오니까 뭐 우리가 속국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가 시체말로 뭐예요? 황제가 가오가 있지. 선물을 받으면 뭡니까? 답례품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뭡니까? 더 많이 사절을 보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중국은 오지 마. 갈게요. 가는 거야. 선물을 더 많이 받아오는 거지. 뭐 중국이 또 뭡니까? 북방의 유목민족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 경우엔 더 많이 뜯어올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 중국의 지금 뭐 극우 뭐 아니면 뭐 중국의 뭡니까? 뭐 민족주의 하면서 뭡니까? 뭐 조선은 뭐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얘네들은 뭡니까? 자기 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애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저기 동네 어르신 있어. 가지고 뭡니까? 어르신하고 저랬더니 뭐야? 어이구 왔는가 해서 1억 줘. 근데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그렇죠. 아유, 어르신에서 절만하면 1억 주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렇게 뭡니까? 뭐 속국이라고 해서 뭔가 간단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성격입니다. 자, 명예에 대한 사대 외교는 왕권의 안정과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자주적인 실리 외교였다. 선진 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문화 외교인 동시에 일종의 공무역입니다. 그 다음에 교역품, 사신을 통한 공무역. 그래서 사신이 가져갔다가 선물 받아오는 거지. 공무역이 주로 행해집니다. 수출품은 마필, 인삼, 황은석입니다. 돗자리죠. 자, 다음 수입품은 견직물, 서적, 약재, 뭐 문방구, 도자기 등을 수입했다. 뭐 서적과 약재는 항상 수입해요. 네, 수출품 수입을 뭡니까? 통으로 바꿔낼 때 골라낼 정도면 됩니다. 자, 폐장, 명예 과다한 금은 요구. 세종 때 마필로 이를 대신하긴 하였으나 그 요구를 피하기 위해 국내 금은광을 폐쇄하기도 했고 사치스러운 견직물 수입으로 국내 수공업이 위축되기도 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보시면 중기 이후 대명관계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실리추구와 국토 확장을 둘러싸고 명과 대립하기도 했으나 조선 중기 이후 살인들의 존화주의 어떤 거야? 존화주의, 중화사상, 중화주의. 그래서 뭡니까? 중국 중심 세계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중국과 그럼 우리가 문화, 민족이고 나머지는 오랑캐. 여기 있는 오랑캐는 뭐야? 짐승, 쓰레기예요. 짐승과 같다. 이게 화이론입니다. 존화주의죠. 이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나머지 오랑캐는 짐승이다 해서 뭡니까? 이후에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지. 어찌 우리가 짐승 같은 여진족과 손을 잡고 교류를 한단 말인가? 해서 싸워서 졌어요. 지나친 친명 정책이다. 보시고요. 자, 여진입니다. 자, 여진족 상태 부족 단위 생활입니다. 여진족은 야인이다. 그래서 정말 뭡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뭡니까? 무슨 판타지 게임의 바바리안 여진족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는 금나라입니다. 중국의 일부를 지배한 일도 있고요. 몽고에게 망한 다음에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만주 지방 근거로 부족 단위로 나뉘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우리에게 형님한 거지. 자, 반농 반목입니다. 여진족은 반농 반목. 그래서 반은 농사 반은 목축. 그다음에 교역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식량, 의료와 같은 생산 도구를 조선에 조달받고 있다. 대여진 정책입니다. 적극적 외교 정책. 조선은 영토의 확보와 국경 지방의 안정을 위해서 여진에 대해서 화전양면, 화친과 전쟁 상황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다. 자, 회유책, 화친입니다. 귀순 장려,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 넘어와라 해서 뭡니까? 귀화해라. 관직, 토지, 주택 등을 주어 우리 주민과 동화시킵니다. 자, 국경무역이다. 자, 경원과 경성에서 뭡니까? 국경지방의 무역소. 문을 연 다음에 거기서만 교육하게 하는 거지. 국경지역의 무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공무역. 어떤 거야? 아예 여진족 추장의 사신이 우리나라 서울로 와서 우리에게 조공하는 거예요.
자, 사절이 왕래할 때 유속소 북평관입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태평관 명나라입니다. 북평관 쉬워요. 북쪽에 있으니까 여진이고요. 동평관 동쪽에 일본 있잖아. 이건 바꿔낼 수 있죠. 북평관입니다. 근데 이거 틀리면 짱구죠. 북쪽에 있으면 여진이고 동쪽에 있으면 일본이겠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자, 강경책입니다. 자, 회유책에도 불구 여진족은 자주 국경을 침입해서 약탈을 자행했다. 자, 방비를 강화합니다. 국경지방에 많은 진과 포, 군사적인 방어시설이죠. 군사시설을 설치, 각 구를 전략촌으로 바꾸어 방비를 강화했고요. 원정군입니다. 군대를 동원 대규모의 원정군을 파견, 여진족의 본거지를 토벌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뭡니까? 세종대왕 때 하군과 육진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가 압록강에서 꺾였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뾰족인데 가운데 뾰족이 백두산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군, 여기가 육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이렇게 개척해서 뭡니까? 지금의 국경선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세종대왕 때예요. 그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보시고요. 두만강 개척. 자, 일찍부터 두만강 지역 개척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원래 쌍성 총관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밝아요. 자, 사군과 육진,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압록강 방면에 최윤덕 이천입니다. 최윤덕이 많이 나오고요. 사군이고요. 또 함경도 방면에 김종서입니다. 자, 육진입니다. 자,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 오늘날의 국경선입니다. 그 다음 여진족 토벌, 세조와 성종 때 신숙주나 윤필상, 자,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여진족을 토벌 되었습니다. 자, 북방 3인 정책. 여긴 3인 정책이 뭐냐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뭐 전략 시뮬레이션 이런 거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뭡니까? 우리가 우르르 가서 뭐야? 깃발만 딱 꽂고 돌아오면 실제적인 지배가 아닌 거지.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우리 지역이 되려면 어떤 거야? 우리 주민들을 이사시킨 거예요. 백성들을 이사시킨다고 해서 3인 정책인데, 근데 여러분 고향이 뭐 부산인데 부산 사람 보고 뭡니까? 뭐 함경도로 가라. 싫어하겠지. 강제로 3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무슨 뭐 우리가 뭐 스타크래프트니 뭐니 할 때 뭡니까? 일꾼들 뭡니까? 저쪽에 가라 해서 보낸 거지. 자, 목적은 여진족의 침례의 효과적 대응, 주민의 자치적 지역 방어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고향에 있는 사람들 강제로 가서 살아라 할 때 뭡니까? 특히 뭡니까? 특히 남도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있죠. 남도 지방 따뜻하잖아. 근데 함경도로 보내면 뭡니까? 뭐 여러분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철원 지방만 가서 뭐 추워 죽겠는데 뭐 함경도 지방 뭐 이렇게 가면 뭡니까? 굉장히 추웠겠죠. 그래서 뭐 가서 풍토병에 걸리고 많이 죽어요. 근데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쪽 지역을 안정적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태종 때부터 중종 때까지 삼남에서 경상, 전라, 충청도예요. 우리나라 남도. 경상, 전라, 충청도 지방의 일부 주민들을 대거 북방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자,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 지역을 개발한 3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 조선시대의 실록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이주한 사람들이 쉽지 않게 살았다는 게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자, 활성화입니다. 본격적 3인 정책은 세종 때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활발히 추진되었고요. 자, 보완입니다. 국경지대 주민들 회유해서 민심을 수습하고자 국경지방의 일부 군현에는 수령을 보내지 않아요. 자, 새롭게 점령한 지역인데 중앙에서 지방관을 보내면 백이지. 그럴까 뭡니까? 그 동네에 있는 토착민을 뭡니까? 바로 지방관으로 만든 토관제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해당 출신 지역 관리. 해당 지역의 부임을 금지시켰다. 이게 상피제지. 상피제에 벗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새롭게 차지한 땅에서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정을 꾀한 다음에 나중에 지방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등 변경 지역의 토착 유래층 포섭, 자, 이민족과 연결 방지, 군사조직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 지배를 위한 퇴유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피제와 보존됩니다. 자, 다음에 나중엔 향리로 대체되어 왔고요. 나중엔 지방관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토관제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국경선은 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줘. 그래서 삼국 통일 때 대동강 원산만이고요. 네, 태조 때 왕건 때입니다. 청천강에서 영이고요. 천리장성이 압록강 도련포. 그다음에 공민왕 때 옵니까? 땅성 총관부를 수복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세종 때 지금의 국경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런 거 내용은 뭡니까? 총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뭡니까? 뭐 옛날에 뭐 고구려 땅 이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근히 출제를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겠습니다.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쭉 가죠. 자, 일본입니다. 그래서 강경책은 외구의 침략입니다. 고려 말부터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고려 말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대적지대였던 거지.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 뭡니까? 외구의 침략으로 해안 지방의 백성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자, 조선의 대비책입니다. 조선은 수군을 강화합니다.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 건조. 이게 화양무기입니다. 개발해서 선박에 장착하는 등 외구의 격퇴에 노력했고요. 자, 스시마섬 정벌이다. 대마도죠. 자, 세종 때 이종무가 200척의 함대를 동원해서 외구에서 우린 스시마섬을 정벌했다. 자, 외구의 근절을 약속받고 돌아왔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마도 정벌, 스시마섬 정벌은 세종 때인데 그 이전에도 있어요. 자, 태조 때도 단행됐으나 성과는 이때는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도 뭡니까? 박위가 갔었죠. 가장 유명한 건 세종 때인데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 세종 때 스시마섬 정벌이 처음 이루어졌다 하면 틀려요. 그전에는 했어. 그전에도 했습니다. 자, 회유책. 자, 배경, 침략과 약탈이 어려워진 외구들이 평화적인 무역 관계를 요구해오자 조선은 일부 항구를 개방, 제한된 무역을 허용합니다. 이 중요한 건 뭐야? 제한이야. 양이 많은 거 싫어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조공무역입니다. 삼포계양, 세종 때 부산포, 연포, 제포예요. 동래, 울산, 진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삼포가 계양, 세견선이 왕래했다. 그래서 서로 뭡니까? 교역하는 배예요. 왕래합니다. 그다음에 개해약조입니다. 세종 때입니다. 삼포 개항 후 지나치게 교역량이 늘어나자 막 늘어날 겁니다. 안 돼. 야, 양 너무 많아. 줄이는 조치를 한 게 뭐야? 개해약조예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입니다. 세견선은 50척, 세사미는 200도로 딱 제한해요. 이거 이상 교류하지 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은 교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뭡니까? 딱 끊어서 제한을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보시면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문제도 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세종 때 스시마섬 정벌했고요. 막 비니까 삼포를 개항해요.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고요. 이미 개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역량이 증가하니까 뭡니까? 신숙주가 스시마섬 갔고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교역량을 제한한 겁니다. 첫 번째 함정 문제. 개해약조로 개항했다. 틀려요. 개항하고 교역량이 느니까 개해약조예요. 이거 많이 묻고요. 이게 뭡니까? 세종 때라는 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중종 때, 그 다음에 삼포회란입니다. 비변사설 지금 뒤에 배워요. 임시기구였고요. 삼포를 폐쇄했다. 자, 임신약조입니다. 제포만 기하고 세견선과 세사미도를 줄여요. 자, 사량진 외변입니다. 임신약조 파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종 때 정미약조가 있다. 그래서 교역직에 했고 통제 강화했고 세견선 25척인데 자, 그 다음에 을묘외변은 시험에 나와요. 국교 단절, 비변사의 상설기구합니다. 그 다음에 선조입니다. 임진왜란이죠. 비변사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정유재란 세트죠. 전쟁 종결. 그래서 마지막에 광해군 때 기유약조. 그래서 뭡니까? 교역을 재개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기유약조 때 교역이 재개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 구급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종대왕 때 이건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건 다 알아두시고요. 특히 개해약조 마지막에 기유약조. 요거는 뭡니까? 개해약조와 기유약조는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종 때 삼포회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묘외변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알아두시라는 걸 메인으로 보시되 그 이외에 뭡니까? 그 이외에 약조를 시험 문제 할 때 개, 임, 정, 기예요. 개해, 임신, 정미, 기유약조인데 요 약조를 묻는 문제는 뭡니까? 예전에 7급 시험, 공무원 시험 7급 시험 있었을 때 이때 뭡니까? 이때 무슨 세견선 그다음 세사미도 이 숫자를 바꿔서 낸 적이 있긴 한데 이게 9급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물론 알아두시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고 할 때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다. 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근데 통계적으로 앞에서 제가 공부하라고 했던 거에서 대부분 나왔고 이게 나올 경우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다. 알아두는 게 좋지만 제가 먼저 공부하라고 했던 거 다 아시고 나서 책을 한 바퀴 돌려서 그게 기억날 때 그 다음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일정한 점수만 높으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귀찮으면 안 해오셔도 되죠. 안 해오시고 패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동남아시아 관계입니다. 자, 조선 초기 류큐 오키나와입니다. 류큐 왕국이 원래 독립적인 왕국이었어요. 나중에 뭡니까? 일본의 뭡니까? 에도 시대 때 뭐 사스마 쪽에 침공을 받고 그다음 뭡니까? 나중에 일본에 편입된 거죠. 그 다음에 시암이나 자바 동남아시아 나라입니다. 특히 류큐 왕국의 유교 경전, 불경, 범종 부채, 류큐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교역품 이들 나라는 조공 혹은 진상입니다. 기호품을 중심으로 각종 토산품을 가져와서 옷감, 문방구 등을 회사품,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조공으로 바치면 우리가 답례품을 또 준 거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대외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여진족에게는 회유 포섭 정책을 피하고 토벌 정책으로 일관했다. 아니죠. 화친과 전쟁의 양면책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년에 외국과 계약조를 맺어 삼포를 열었다. 이거 앞에 설명했죠. 삼포 열어서 개항했어. 개항하고 교역량이 느니까 계약조를 맺어서 뭡니까? 교역을 줄인 거예요. 계약조를 맺어서 삼포를 연 게 아니에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정리하기 좋은 문제요. 자, 신숙주의 해동제국기는 일본에 다녀와서 쓴 견문록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계약조 때 신숙주가 갔어. 세종 때 갔다가 나중에 성종 때 너 갔다 왔다며. 비행문 좀 써봐 해서 그때 쓴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짧은 문제인데요. 정말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를 이후에 계속 변형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태종이 즉위한 다음에 요동수복 정책이다. 자, 명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앞에 얘기했죠. 태조 이성계 때 사이가 안 좋았고 태종 이방원 때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다음에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는 이거예요. 2023년에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나 시기에 일어난 사실이다. 삼포회란이다. 중종입니다. 이건 알아서 말씀드렸죠. 중종 때입니다. 삼포회란. 임진왜란 언제야? 선조 때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인명선이지. 자, 그럼 뭡니까?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합이죠. 명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 반포로 옵니다. 성종 때 앞에 있죠. 향약 집성반 태종 때입니다. 갑인자, 개미자, 갑인자 알아들어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갑인자가 세종 때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양난의 극복과 대청관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